이제 오늘 강의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또 향하고 있으니까 또 선생님 특징 끝에 가서 약간 물른 거 그래서 여기서는 또 좀 스피디하게 또 설명을 해야지. 자월병화 보자. 자,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자월병화는 동지의 일양이 생하니 동지의 일양, 그지? 그 다음에 동지는 24절기지, 그지? 그래서 이제 11월에 있는 절기고 여기서 이제 일양이 시생하고 그 다음에 축월의 이양, 인월이 삼양. 약한 가운데 다시 강해짐으로 임수를 제일로 용하고. 자, 그런데 이제 칠살이 너무 왕해. 칠살의 양이 나냐, 그지? 그래서 무토로 보좌한다. 자월병화는 사룡식재가 기격의 전형이지만 중동은 천한지동하여 대개 세절된 화가 당황한 수를 만나면 극제당하기 쉬우므로 신중하게 잘 살펴야 한다. 그러나 병화가 임수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빛이 사라지는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 그래서 10월에도 병화가 뿌리만 내리면 얼마든지 임수는 감당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병화 뿌리 있다, 그 다음에 임수 투했다, 다 기격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까닭에 사룡식재보다는 간목을 쓰는 살격 용인은 한결 안전하다. 자, 자월병화는 무토의 해강을 몹시 꺼리게 되므로 무토는 용인 동시에 병이 된다. 자, 자월이 일단 쇠약해지는데 무토를 쓰려니까, 그래서 임수와 무토를 쓰는 것보다 임수와 간목을 쓰는 게 좀 더 안전해진다. 설하고는 임수가 용신이거나 무토가 용신일 때를 막론하고 모두 간목이 없으면 불가하다고 했다. 설하고. 특히 설하고는 부엌의 신봉자잖아. 그러니까 간목을 떼가지고는 생각을 못하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럴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간목은 사실은 신약한 병화의 인수로서 기능하지만 이때 간목의 효용성은 사실은 절처봉생, 그 다음에 통관용신 이런 것으로 훨씬 더 그 효용이 있는 거야. 의미가. 자, 그러니까 임무가 양투에도 기격을 짜는 거지. 자, 해월 병화에 해월 병화가 아니지 자월 병화지. 자, 일남 자월 병화에 임무가 양투하면 가갑을 허락하고 무토가 없는데 기토가 있으면 이로공명한다. 자, 기토가 있으면 이로공명한다. 이것은 우리가 간목을 전제로 해야 돼, 이때는. 여기서 이제 원문에서는 빠져 있는데 알지? 그 혼임에서 쓰는 용법의 주안에서는. 그러니까 지지에 해수가 있거나 뭐 또 간목이 투했거나 이런 경우야. 혹 임수가 없고 개수가 출간하면 금으로 자양해야 상함이 없고, 또한 무토가 병화가 투해야 해동하여 이렇게 개수가 있거나 이러면은 병화가 한 번 더 투해줘야 의검을 허락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여기서는 원문이 좀 이렇게 완벽하지 않다는 거 염두에 두고. 자, 자월병화가 사주에 인비가 많아 신강하면 임수가 없이 기격을 이룰 수 없다. 만일 임수가 없으면 개수를 취하나 이제 인수가 있는 경우에는 개수가 투해서 관으로 해서 관인격 이런 걸 짤 수 있으니까 개수의 효용이 좀 있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입법적으로. 그러나 이때는 그 조우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가신의 효용이 임수에 버금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중동 개수는 설상과 같으니 병화 비견으로 해동해야 된다. 그래서 개수가 투하면 병화도 투해야지. 자, 만일 임개수가 모두 투하지 않으면 지지에 개수가 있는 것이니 이때도 마찬가지로 금의 도움을 받아야 상하지 않고, 병화가 투하여 화금이 모두 강하면 능히 부격을 이루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설명에서는 조금 우리가 이제 착각을 일으킬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이제 병에서 병정화가 투하고 금도 투하면은 군겁쟁제를 우리가 일단 떠올릴 수 있잖아, 그지? 군겁쟁제의 그 흉을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일단 있잖니, 군겁이 기신으로 작용할 때 군겁쟁제에 우리가 그 환환을 일단은 우리가 방점을 찍는 거야. 그리고 군겁이 예를 들어서 희신으로 작용하게 되면 군겁쟁제를 우리가 논하지 않고 팔자 일단 균형이 잡힌 것으로 우리가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물론 궁겁이라는 것이 어, 이법이나 뭐 기우적이나 항상 우리가 모든 의미에서 기란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그래서 궁겁쟁제 자체 그 형세 자체로서 일단은 불리한 점은 일단 갖게 돼. 하지만 그래도 부업적으로 궁겁, 예를 들어서 제가 투했는데 신약해졌다, 그래서 겁제가 투했다, 이러면 보통 우리가 성격시키잖아. 그럴 때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궁겁쟁제로 잘 얘기하지는 않잖아. 그래서 78페이지 한번 보자. 78페이지 한번 보면, 자, 명식은 여기서는 사실은 신강한 명식이야, 그지? 신강한 명식인데, 요때 이제 자월병화가 이제 굉장히 이제 세갈하단 말이야, 병화가. 그래서 이때 병정이 투해주는 거, 이것을 어, 우리가 조용법에서 크게 우리가 이제 나쁘게 안 본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자월에 병정화가 투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난강만 살필 때 한겨울에 병정화가 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쁘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경우가 없잖아. 차가운데 좀 따뜻해지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은 희신의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상정을 하고 보기 때문에 궁겁쟁제의 화를 크게 논하지 않지. 그리고 이제 경금이 투하면은 금수의 세력이 왕해지려고 하니까, 금수의 세력이 왕해지려고 하니까 팔자 전체가 입법이나 기후적으로 좀 균형을 갖추었다라고 생각할 때 궁겁쟁제의 화를 이렇게 논하지 않고, 특히 병경이 서로 이렇게 균형을 좀 갖추게 되면은 굉장히 불을 우리가 논하지. 그러나 만약에 이 경우에도 병화 하나가 투해서 이렇게 경금을 보면은 정화같이 궁겁이 같이 투해가지고 이렇게 재 하나를 분탈하는 구조보다는 좀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어쨌든 뭐 이 지금 현재 이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뭐 아주 유명 인사고 굉장한 돈을 축적했다고 보지만 중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거는 운이 어떻게 흐르냐에 따라서 한번 봐야 돼. 자, 복한물에 임수가 있으나 오직 무토를 용하는데, 이 사람은 비록 한물에 임수가 있으면 무토를 용하지. 비록 명리는 없으나 문장은 보통을 추월한다. 그래서 뭐 문장이라는 것은 식상이 아주 귀할 때 그 식상을 용신으로 쓰면 문장이 뛰어나지. 왜냐하면 무토가 해강하기 때문인데, 이때는 간목이 약이 된다라고 했어. 자, 선생님이 조금 전에 무토를 용한다고 해서 식상을 용하는 경우에 문장이 뛰어나다고 했지만, 이 사람의 그 식상을 기뻐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로 우리가 문장이 뛰어나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이것은 굉장히 그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거야. 자, 무토가 회강할 때 이 명식에서 간목을 우리가 약으로 쓸 수 있다, 간목을 약으로 쓸 수 있는데, 그는 명식에 간목이 존재할 경우지. 그러면 그 간목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드러날 수도 있고 지장간에 있을 수도 있지. 그러면 자, 임수도 있고 무토도 있으면 극설교가 돼가지고 몫이 신약해진 거잖아. 근데 그 인수를 우리가 쓴다는 것은 이것도 또한 절초봉생의 기운하고 비슷한 거야, 그지? 이때 간목이 무토와 임수와 혼용되었을 때 간목이 하고 뿌리를 단단히 내리는 그런 효용을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명식의 간목이 만약에 지장간의 해수로 있어도 무방하고, 또 생시에서 투해가지고 있어도 무방하고, 이렇게 간목이 약이 되는 거야. 여기에 대한 그 실전 사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 책에서는 설명하지 않은 것은 좀 유감이다. 그 다음에 힘수가 있으면 개수 또한 가용하나 드러나게 현달하지는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임수가 있고 무토가 있어야 우리가 그 하고의 용법을 쓰고, 그지? 개수가 가용하다는 것은 간목과 짝을 이루어 가지고 가용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사주에 임수가 많고 간목이 없으면 기명종사를 이루어 역시 울로가 있다라고 했어. 임수가 많았을 때는 기명종살이 될 수 있지. 자, 자월병화는 수왕 하세를 몫이 들어간다. 까닭에 일파 임수가 있으면 무토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무토를 보아 기격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물을 보아서 기격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고 고생하기 쉽다라고 했어. 그래서 1파
임수가 있을 때는 무토를 당연히 써야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되는데 그 일파 임수가 있으면서 무토가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어. 그런데 그냥 임수 있고 무토 있고 이렇게 되면은 그 자월 병화가 일선의 그 1, 2선의 용신을 다 갖추었는데도 조금 불안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왜냐하면 극설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때 명식의 간목의 존재 여부로서 이 사람이 진짜 귀하냐 아니냐를 우리가 가릴 줄 알아야 돼. 조금 어려운 얘기야. 자, 자월병화가 간목을 보지 않으면 기명종살이 될 수 있다. 자, 만약에 간목이 없고 자월병화가 아예 기명종살돼 버리면은 굉장히 뛰어난 격국이 될 수 있지. 이때는 지지의 수국이 있거나 북방이 완전해져야 진종으로 아름다운 명이 된다. 여기서 사례로 든 명식은 별로 그렇게 좋은 명식의 유형은 일단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난하고 고생하기 쉽다 이렇게 해서 정사생의 명식이 굉장히 불리한 명식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명식은 크게 나쁜 명식은 아니야. 왜냐하면 우선 병화가 술과 사에 통근했기 때문에 비록 자가 왕한 것을 전제하고 거기에 이제 무토 식신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명식의 격국을 본다면은 뭐 정관격이 식신을 봐서 크게 뭐 좋고 나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지만 국 전체로 보면은 화토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 명식이 약간 신약한 그런 명이 된 거야. 신약한 명이. 그래서 일단은 운에서는 동남운이 더 기뻐지고 명식 전체에서는 격국을 무너뜨린 건 아니야. 왜냐하면 화토의 조토한 그런 화토의 그 성상을 이룬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대로 나쁘지 않은 명식이라고 우리가 일단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 자, 혹수가 많은데 간목이 있고 무토가 없으면 종살이 되지 않으니 이때는 기토를 용하여 타기맘이 마땅하므로 자월병화는 해월과 잠옷 동임하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 아까 앞에서 우리 혼임용법. 자월병화가 인수갑을 보면 종하지 않는다. 기토로 임수와 혼합하는 격국은 해월, 병화와 이치가 같다. 다만 해월에는 해중 간목이 유기하여 간목이 출간하지 않아도 쓸 수 있지만 자월에는 간목이 투해야만 니투의 효용이 있다. 조금 다른 면을 얘기하고 있지. 자, 요 정도를 일단 요약을 하고 12월 병화 학습하면서 오늘 학습을 마치도록 하자.